네, 지난 시간이죠. 어제 이제 노후 대비 3층 석탑을 쌓으시는 작업들을 좀 하셨는데, 그래서 오늘은 노후 대비 아니에요. 저는 2층 주택을 만들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네. 저는 2층에 그게 없거든요. 퇴직연금. 아, 프리랜서시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 프리랜서님이나 이제 뭐 주부님들 그렇죠. 이런 분들은 아마 2층이 없으실 거예요. 네. 근데 2층이 없으시기 때문에 바로 이제 오늘 주제인 3층으로 바로 이제 진입을 하셔야 되는데 개인연금을 탄탄하게 준비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요 1층 국민연금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얘기를 하느라고 사실 개인연금 3층에 대한 얘기는 시간이 살짝 부족해서 아쉬워하는 분들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2729님, 5182님, 3394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국민연금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고 하시면서 문자를 주셨거든요. 노후 대비 3층 석탑을 이야기할 때 1층 국민연금은 기본으로 깔고 가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문가분들이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걱정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사실 국민연금이 뭐 이제 준비가 안 되면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제 좀 늦었더라도 60세까지는 준비가 가능하세요. 이제 지역 가입자로 만약에 중간에 납입이 뭐 끊겼다거나 하셨더라면 65세까지 이제 기간을 좀 연장해서 추가 납입을 해서 못 낸 기간을 채우는 것도 가능하죠. 이제 어떤 연금이든지 간에 연금은 최소 한 10년 정도는 납부를 하셔야 연금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국가에서도 이런 제도들을 이제 만들어서 보다 많은 분들이 연금을 좀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고 명확한 답을 얻으시기 위해서는 이제 전문가분들이랑 꼭 상의를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어쨌든 늦더라도 국민연금은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이신 네. 거죠. 자, 2729님, 5182님, 3394님 국민연금 받을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문가님의 조언들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직접 상담을 통해서 더욱 확실한 답을 꼭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노후 대비 3층 석탑의 꼭대기층 개인연금을 한번 정복해보는 시간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개인연금은 이재현 전문가님 네. 어떻게 해야 잘 드는 겁니까? 제가 질문을 좀 하나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좀 이렇게 내야 되거나 써야 되는 돈 중에 가장 아까운 돈이 뭘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말값. 아, 양말이 흘러내려가지고 밖에 나서 양말 살 때 그렇게 아깝더라고요. 그렇구나. 네. 은행 수수료. 저희 PD는 은행 수수료. 네. 그리고 주차료. 이런 거 아깝죠. 그렇죠. 뭐 그런 거 좀 아깝긴 그렇죠. 하죠. 네. 서울이 특히나. 네. 맞아요. 그렇죠. 그런데 혹시 내가 열심히 번 돈에서 꼬박꼬박 떼가는 이 세금은 아까우신 적이 없으셨나요? 세금. 그거 내야 되는 거긴 한데 생각보다 좀 많이 떼가서 좀 놀라울 때도 있긴 하고요. 중위소득 기준이 너무 넓은 것 같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갑자기 세금 확 오르니까 혜택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복지 문제도 좀 걱정이긴 하고 좀 걱정이. 많은 얘기들을 하게 되네요. 뭐 어쨌든 개인연금을 물어봤는데 세금 얘기는 갑자기 왜 하신 거죠? 네. 개인연금을 처음 시작할 때 세금 혜택을 받느냐 또는 안 받느냐에 따라서 탄탄한 개인연금 만들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 부분 많이들 어려워하십니다. 세금과 개인연금 네.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그 개인연금에는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상품이 있죠. 그런데 개인연금을 많이 들으라는 의미에서 나라에서는 세제 혜택을 좀 이렇게 부과해서 혜택을 주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제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하는데 그런 세제 혜택이 없는 상품이 이제 세제 비적격 상품이 되겠고요. 그럼 답 나오지 않나요? 세제 혜택을 받는 상품이 무조건 좋은 거죠. 아닙니다. 이제 또 무조건은 없고요. 이제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연말정산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일명 좀 뱉어낸다고 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이제 그럴 때 불필요한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정말 아깝죠. 그렇죠. 네. 생돈 나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네, 맞아요. 그게 진짜 아깝죠. 남들은 다 돌려받는데 나만 내야 될 때. 네, 그때 딱 이 세제 비적격 연금 상품이 도움이 됩니다. 그 소득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거 봐요. 그러니까는 세제 적격 연금 이게 더 좋은 거 맞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막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제 보험료를 저를 설득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네. 네,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네.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 세액 공제 혜택이 있어요. 연금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 5.5%를 또 내거든요. 네. 네, 반면에 세제 비적격 상품은 세액 공제 혜택이 없는 대신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 소득세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제 적격 상품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 세제 혜택이 있어서 네. 연말
연말정산을 할 때 유리하다. 대신에 그렇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거네요. 그러니까 세금 혜택을 지금 받느냐, 나중에 받느냐, 그게 문제인 건데 어떻게 생각하면 조삼모사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들한테 뭐가 유리할까요? 네. 현재 이제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은 세액공제 혜택을 지금 받는 게 나중에 내야 하는 세금보다 더 이득일 수도 있고요. 이제 당장 소득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분들은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내야 하는 상품을 이제 하실 필요는 없고요, 굳이. 네. 그러니까 청취자분들도 잘 생각을 하셔야겠네요. 연말정산을 할 때 세액공제가 필요한 분들은 세제 적격이 맞을 테고 네. 연말정산을 할 때 이미 환급을 좀 받고 있다. 그런 분들은 나중에 연금에서 떼는 세금을 안 내는 게 좋으니까 비적격이 좀 맞아요. 맞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조금 더 명료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 네네. 직장이 있거나 꾸준한 소득이 있다. 그런데 월급 등에서 세금은 어쨌든 계속 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연금이 처음이시고 큰 금액을 굳이 넣으실 게 아니라면 세제 적격이 조금 더 유리하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주부님들이나 학생들처럼 소득이 아예 없는 경우, 그리고 또 저처럼 프리랜서들은 소득이 많은 달은 또 많은데 소득이 없는 달은 또 없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떡하죠? 그렇죠. 보통 이제 세제 적격 상품들은 소득이 큰 분들이 연말정산하실 때 세금 납부하는 거에 대한 부담이 커서 절세 하나의 목적으로 많이 준비를 하시기 때문에 소득이 없는 주부분들이라든지 뭐 학생분들 경우에 이제 비적격 연금을 좀 추천드려요. 네. 그렇군요. 네. 그럼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비적격 연금은 이렇게 소득이 일정치 않거나 아니면 소득이 없는 경우 네. 이럴 때 추천을 하신다라는 거네요. 연금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본인 상황과 맞지 않는 상품을 갖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겠네요. 그러면 어때요? 이제 예를 들어서 한 경우를 좀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산모교실에서 본인이 임신하시기 전에 산모교실에서 이제 연금을 가입을 하셨대요. 근데 15년 동안 이제 비과세 연금인 줄 알고 납입을 하셨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3가지 상품에 가입돼 있었는데 종신보험 2개, 아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 일반 연금 하나 이렇게 가지고 계셨어요. 근데 세 개 다 연금인 줄 알고 계셨나요? 네, 근데 이제 종신연금, 그러니까 보장성 상품들은 다 비과세예요, 원래. 근데 그거를 마치 연금인 것처럼 이렇게 잘못 가입을 하신 거죠. 노후에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망 보장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서 네. 이제 리모델링을 좀 추천을 드렸고. 아깝다 그동안. 그렇죠. 내신 게 너무 그렇죠. 아깝다. 왜냐하면 또 종신보험은 해지 환급금으로 연금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사업비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걸로 연금 전환하면 낸 돈의 반의 반도 받기 힘드실 수 있어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는 상품 작게 하나, 그리고 이제 주부분이시니까 아이 키우고 계시니까 비과세 연금을 좀 크게 하나 준비해서 이게 추가 납입을 활용해서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린 경우가 있죠. 네네. 사실 나는 잘 돼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다시 좀 찬찬히 살펴봤을 때 잘못돼 있지 않으면 너무나 다행인데 잘못돼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정말 가슴이 철렁한 경우들이 주변에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그냥 안심하고만 계시지 마시고 혹시 모르니까 다시 한번 살펴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도 꼭 명심해 주세요. 자, 개인연금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도 문제지만 만약에 이렇게 잘못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자칫 잘못하면 크게 손해보는 일이 생길 수 있겠네요. 방금 산모교실에 계셨던 그분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세제 적격 연금인지 세제 비적격 연금인지 그걸 구분하는 방법도 있나요? 있습니다. 세제 적격 연금은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네. 통상 상품의 제목에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연금저축보험, 뭐 연금저축펀드 뭐 이런 것들이 예를 좀 들 수 있는데요. 예외가 되는 경우는 있죠, 물론. 그런데 연말정산할 때 우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게 확인이 된다면 가지고 있는 상품은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다시 말하면 국세청 우리 홈택스 홈페이지 있죠. 네. 거기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우리가 활용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확인을 하실 때 이게 소득 공제를 받고 있는 대상으로 이 연금이 올라와 있다. 그러면 세제 적격 연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등재가 안 돼 있다면 내가 가입한 상품은 세제 비적격 연금이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다고 연금보험이 무조건 다 비과세가 되는 건 아니고요. 3가지 요건을 반드시 만족해줘야 합니다.
첫 번째는 월납 150만 원 미만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일시납을 할 경우에는 1억 원 미만으로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최소 5년 납 이상 하셔야 되고 총 유지한 기간은 1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건들이 만족되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복잡하네요. 네. 자,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세제 적격 연금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만약에 안 올라와 있다라고 하면 아, 그럼 이게 비적격이었구나 하고 넘어가실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맞아요. 내가 연금인 줄 알았는데 연금이 아닌 걸 수도 그럴 있는 수 있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 번쯤 진짜 알아보세요, 여러분. 제발 부탁이에요. 꼼꼼하게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나중에 가서 지금까지 낸 내 돈이 정말 무용지물이 될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꼭 한번 꼼꼼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운 돈 뭐예요 했을 때 아까 우리가 대답한 것들이 다 수수료, 주차비 되게 조그만 것들이잖아요. 근데 매달 나가는 막 몇십만 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너무 꼼꼼하게 확인을 안 하는 것 같아서 아쉬울 때가 많습니다. 자, 사실 구분만 한다고 중요한 게 아니죠. 나한테 맞는 상품인지 아닌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방금 말한 것처럼 꼼꼼하게 매달 나가는 돈들을 확인해 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의 상황별로 급여뿐 아니라 다른 자산들의 흐름과 부양가족의 수, 기타 등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서 책정이 되는 게 바로 이 연금이 어떤 쪽에 더 적합한지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상황을 다 따져보고 난 뒤에 개인연금 중에 나는 어떤 게 더 맞는지를 꼼꼼하게 매칭을 시켜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가분들이 도와드릴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궁금한 점도 해결하고 돈키호테 전문가들과 함께 가정경제 상황도 바로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실시간 상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내용 적어서 문자로 보내주시고요. 보다 확실하고 꼼꼼하게 방송에서 들을 수 없는 이야기까지 전부 싹 상담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상담이라고 적어서 문자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무료로 받으실 수 있도록 따로 안내해 드릴게요. 문자는 샵099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지는 않았는데요. 세제 적격과 세제 비적격 연금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할지 정했다면 어디로 가면 될까요? 네, 세제 적격 상품들은 웬만한 증권사나 보험사, 은행에서 모두 다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은행에서는 보통 개인형 퇴직연금이라고 하는 IRP 상품들을 보통 취급을 하고요. 증권사에서는 연금저축 펀드, 그리고 네. 보험사는 연금저축 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취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상품이 대표적인 세제 적격 상품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또 하나로 손해보험사에서는 연금저축보험을 판매를 하고요. 그리고 생명사에서는 이제 그 비과세 상품을 판매를 주로 하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제 세제 비적격 연금은 은행의 창구에서 가입하는 이제 저축성 보험이나 이제 보험사에서 다루는 연금보험 같은 그런 저축성 보험 상품이 대표적인 그런 비적격 상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자, 돈키호테 2부 계속해서 황금빛 노후 설계 시간 이어갑니다. 최지혜, 이재한 전문가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 방송 들으시면서 개인연금에 대해서 나도 준비 좀 해야겠다 마음 먹으신 분들 잘하셨습니다. 미래를 위한 대비는 최대한 일찍 해놓는 게 현명하다는 거 다들 아시죠? 자, 그랬을 때 뭐를 공부해야 하고 뭐를 알아봐야 되는지 꼼꼼하게 짚어주고 내 상황을 함께 고민해줄 전문가분들 저희 돈키호테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무료 상담의 기회 청취자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더 이상 망설이지 마시고요. 상담이라고 적어서 문자 주십시오. 궁금한 부분 또 실시간 상담 필요하신 간단한 부분은요. 내용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샵0999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자, 앞서 이야기 나누다가 끊어졌어요. 상품마다 유리한 금융사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그 세제 적격의 상품은 어떤 특정한 회사가 유리한 거는 아니에요. 네, 내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이 세제 혜택을 받고 또는 총 납입한 원금과 이자를 받게 될 때 수령하는 금액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가입한 금액의 크기가 중요합니다. 네, 다만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조금 세분화해서 유리한 걸 나눌 수는 있는데 네네. 예를 들면 직장인이 이제 퇴직금을 활용할 목적으로 이렇게 월납으로 받는, 그러니까 월에 매월 이렇게 조금씩 받는 게 아니라 네. 일시금으로 이제 받는 경우들이 있죠. 근데 그분이 아. 만약에 은행에서 IRP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계셨다면 일시금으로 이걸 받았을 때 퇴직금을 받았을 때 30%의 퇴직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아무래도 IRP로 준비하신 경우가 더 유리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식으로 좀 뭔가 본인의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더 유리한 것들이 좀 나눠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세제 비적격 상품은 어쨌든 은행에서 취급을 하기 때문에 취급을 하지만 보험사에서 이제 만든 상품을 은행에서 가져와서 쓰는 거니까 세제 비적격 상품은 주로 보험사에서 다룬다라고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개인연금을 가입하러 이제 금융기관까지 온 겁니다. 이때 확인을 꼭 해야 되는 그런 주의해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이 있나요? 네, 지금부터 더 자세하게 개인연금 가입하실 때 확인하셔야 할 사항을 좀 알려드릴게요. 네. 이제 돈을 빨리 키우기 위해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될 부분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재현 전문가님. 네네, 돈을 빨리 키우려면 아무래도 이제 이자나 금리가 가장 중요하겠죠. 네. 왜냐하면 이제 저축성 상품에는 크게 두 가지 틀이 있을 건데 확정금리형과 변동금리형이 있을 겁니다. 대출 받을 때 쓰는 단어랑 좀 비슷하네요. 고정금리, 변동금리. 맞아요. 크게 다르지 않은데 확정금리형 같은 경우는 내가 모을 때 일정한 금리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뭐 전쟁이 나나 뭐 아무튼 경제가 좋으나 좋지 않으나 뭐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약속해주는 상품이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이제 뭐 적금이나 예금 같이 짧은 기간 운용할 수 있는 상품들이 있고 네.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연금보험과 같이 장기간 납입하면서 운용하는 상품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변동금리는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가 변하는 걸 말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변동금리형은 경제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변동될 수 있는 상품을 의미를 하는데요. 네. 이제 대표적으로는 우리 저축 펀드 같은 거 있죠? 그런 거 또는 변액보험, 보험사에서 가입하는 펀드, 변액보험이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확정금리형의 이자는 이제 약속된 확정이자를 받지만 이자가 매우 적어요. 1~2% 정도, 뭐 공시율도 매우 정말 낮고 적네요. 최근에 그래서 높지 않은데 이제 변동금리형은 아무래도 수익률을 좀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적게는 5%에서 8%, 확정금리보다는 높습니다. 물론 이제 기간은 필요하겠지만요. 그래서 나의 성향이나 또는 뭐 상황에 따라서 이자가 좀 낮아도 나는 보수적으로 좀 준비를 하고 싶다, 안전하게 그러시면은 이제 확정금리형 쪽으로 가시는 게 좋고 나는 조금 공격적이더라도 기간이 짧으니 좀 수익률이 높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전문가의 관리 아래서 네, 그렇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격적으로 준비를 할 때는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 맞습니다. 혼자서 막 공격적으로 막 하시는 게 아니라 전문가의 관리 하에 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선택할 게 참 많네요. 세제 혜택이 있는 걸 골라야 할지 없는 걸 골라야 할지부터 이자가 낮아도 안정적인 걸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좀 공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될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쉽지 않아요. 선택하는 게. 확정금리형 인지, 변동금리형 인지에 따라서 주의해야 될 점은 없습니까? 아무래도 확정금리형을 선택하셨다면 이자가 한 번에 정해지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어느 회사가 이자를 가장 많이 주는지 금리가 가장 높은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면서 금리가 가장 높은 회사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유리할 것 같고요. 그거 어떻게 찾아요? 저희가 이제 정보들이 이제 쭉 있기 때문에 그것도 실시간으로 계속 바뀔 수는 있습니다. 그 공시율이라는 거는 시장의 변동성에 따라서 조금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정보를 좀 얻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또 피치 못할 상황에 대비해서 중간에 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또 중간에 좀 인출을 할 수 있다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기능들까지 있다면 더 금상첨화일 것 같습니다. 네. 우리가 왜 살다 보면 중간중간에 돈이 조금씩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근데 큰 돈이 아니라 맞아요. 뭔가 이렇게 작게인데 돈이 필요한 순간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 내가 그동안 모으던 돈에서 그거를 중간에 이렇게 정리해버리고 막 이렇게 되면 너무 큰 손해가 일어나는데도 맞아요. 불구하고 다른 구멍이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큰 손해를 감수하면서 정리를 해버리시는 분들이 주변에 간혹 있습니다. 많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저희 돈키호테 전문가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몰랐던 곳에 내 돈이 숨어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주실 거예요. 정말 신기하게 찾아주십니다. 내 돈이 숨어 있어요. 그런 곳에서 정말 잠깐씩 내 숨겨진 돈을 잠깐 빌려서 내가 쓸 수 있는 그 구멍들을 도움을 받아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잠깐 필요한 돈들을 쓰고 내 돈은 큰 손해를 보지 않고 다시 넣어두는 거죠. 그 주머니에. 그렇게 해서 좀 어려운 시기에는 내 돈을 내가 쓰고
전문가의 도움을 잠깐 받고 다시 그 구멍을 메우고 이런 좀 현명한 소비자가 되실 수 있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방금 고정금리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셨는데 변동금리형은 어떻습니까, 최지혜 전문가님? 네, 이제 변동금리형을 선택하셨다면은 이제 내 투자 성향이 어떻게 되는지 성향을 먼저 파악을 하셔야 해요. 예,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종류의 펀드 유형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파악하시고 결정하시고 네. 회사별로 이제 나의 투자 성향에 가장 좋은 혜택을 주는 곳을 이제 따져가면서 선택해 나가면 나에게 가장 잘 맞는 상품을 선택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네. 네, 그리고 이 경우에는 확정금리형에 비해서 공격적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현재의 시장 상황에서는 매우 그렇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지, 그리고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이제 뭐 펀드 또는 변액에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제 시장이 안 좋다고 무턱대고 또 채권형에 다 넣으시는 분들 있거든요. 보통 그러면 소비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렇죠. 안전하게 그렇죠. 가려고. 네, 안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공격적인 상품 추천드릴 때는 오히려 채권형 비율이 고정적으로 높은 상품은 비추천해요. 왜냐하면 사업비보다도 그걸 해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익이 채권은 보통 1, 2%, 2, 3%밖에 안 나는데 네. 사업비가 훨씬 높잖아요. 보통 이제 보험 상품들은. 그러니까 매일 하시는 말씀이 원금이 안 된다. 이게 도대체 수익이 언제 나는 거냐. 근데 수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적게 날 경우에는 사업비를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난다고, 손실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라서 매번 말씀드리는 추가납입 활용을 잘 하셔야 하고 이런 시장 상황에서는 오히려 보수적으로 운영하시기보다 적절하게 많이 다운되어 있는 펀드를 결정하셔서 투입하시는 게 현명하시다.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원금 손실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노후 자금이잖아요. 얼마나 어렵게 모은 돈인데 손실되실 수 있으니까 반드시 신중하게 전문가와 상의 후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희 방송에서는 추가 납입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안 해주신 것 같아서 연금에서 추가 납입을 활용을 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업비가 들지 않기 때문이죠. 굉장히 큰 거예요. 사업비를 제가 구체적으로 저희가 심층으로 다룰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 꼭 놓치지 말고 들어주시고 네. 이제 보험 상품이나 펀드 상품은 수수료, 사업비를 가장 포인트로 생각을 하셔야 해요. 작지 않습니다. 네네. 네, 그래서 추가 납입을 이제 16년도 이후에는 뭐 일정 금액만큼 뭐 본인 납입 보험료의 200% 이렇게 사업비가 들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수익이 똑같이 난다고 치면 훨씬 큰 수익률을 받으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네. 네. 자, 연금 넣으시는 분들은 연금액을 넣기로 뭐 예를 들어 우리가 약속을 하잖아요. 그 약속된 금액 이상으로 아까 200% 말씀하셨는데 추가 납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달. 그런데 그 추가 납입액만큼은 사업비를 떼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심층적으로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우리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자, 질문 주신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한번 볼게요. 김성구님께서 오늘 저도 211번째 변액보험액을 넣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종신보험 암 사망 시 지급 20년짜리 17년째 22만 8천 원을 넣었습니다. 어찌해야 할까요? 이 보장성이라 해약 환급금도 참 적을 텐데 약관을 확인해 보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라고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그거에 해당을 하네요. 변액보험이라고 생각을 하고 변액연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동안 넣고 계셨는데 17년째 넣으셨는데 사망 시 지급인 거 보니까 이게 종신보험일 수 네. 있죠. 그러네요. 네. 종신보험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20년짜리인데 20년 납입인 거잖아요. 네. 근데 17년을 넣으셨으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변액보험이라고 해도 보장성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것 또한 투자라고 하죠. 투자에 투입이 되어서 항목에 투입이 되어서 운용이 될 수 있는 기능은 있어요. 어쨌든 변액보험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일단은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펀드가 구성되어 있는지도 좀 알아보아야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익률이라는 건 관리가 잘못되면 마이너스 수익률이 날 수 있지만 어쨌든 주식이라는 것도 위험하긴 해도 10년 이상 유지를 할 경우에는 마이너스 수익이 날 수는 없어요. 평균 수익률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추이를 좀 보면서 펀드 항목들을 좀 다시
설정할 필요도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방금 최지혜 전문가님이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추가 납입을 좀 활용해 볼 수도 있다면 추가 납입을 좀 이용해 가지고 남은 3년 동안이라도. 그렇죠. 네. 네. 참고로 17년 정도 되셨으면 최근에는 종신보험도 음. 5년 납입했는데 100% 되고 이런 상품들이 많이 만들어졌어요. 음. 그런데 17년이나 전에 가입하셨으면 그런 상품은 아니었죠. 없어요. 그러면 반드시 사업비가 높을 테고, 맞아요. 네, 그리고 제일 또 중요한 건 종신보험의 대부분의 오래된 상품들은 채권 비율이 높습니다. 네, 원금이 안 되죠,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이 남아있는 나이의 연령대 분이시라면 과감하게 그냥 정리를 하시기를 조금 더 추천드리고요. 내가 너무 이제 은퇴 시기가 뭐 곧이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봐야겠죠. 연금 네. 전환이나. 근데 또 하나의 방법은 어쨌든 종신보험일 수 있기 때문에 네. 종신보험 같은 경우는 감액완납이라는 기능이 그쵸. 또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냈던 환급금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더 이상 보험료를 앞으로 내지 않고 거기서 감액을 시켜서 멈추는 겁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멈추고 나머지 이제 환급금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부터 내야 될 그 돈을 이제 조금 더 수익이 좀 잘 발생할 수 있는 사업비가 다양한? 낮은 이런 다양한 다양한 방법들이. 방법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네.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죠. 네. 이게 내 문제가 되었을 때 내가 지금까지 낸 돈이 아깝다라고 해서 뭔가 나에게 쓸모가 앞으로 없을 것 같은데도 끝까지 내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무용지물을 계속 옆에 네. 두고 있는 거일 수 있어요. 하나 이것이 쓸모 있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만드는 것이 최상이죠. 맞습니다. 네,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같이 해주신다고 하니까 한번 우리 김성구님께서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외에도 김성구님 외에도 지금 내가 약관을 한번 확인해 보니 증권을 한번 확인해 보니까 이게 내가 알던 그게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좋고요. 증권을 확인하는 방법을 도저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좋습니다. 그리고 증권을 확인해 보기도 전에 나는 증권조차도 없다. 아니면 난 노후 대비를 도저히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 돈키호테와 함께하는 전문가 분들이 최고로 함께 내 것처럼 고민을 해주실 테니까요.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노후 대비와 관련한 3층 석탑 중에 맨 꼭대기 개인연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요? 네, 첫째, 노후 대비 3층 석탑이 아니어도 괜찮다. 개인연금을 튼튼하게 쑥쑥 잘 키우면 된다. 네, 둘째, 세제 적격이든 세제 비적격이든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자. 네, 셋째, 확정금리인지 변동금리인지 확인하고 유리한 걸 선택하자. 네.